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헤링본 스티치를 사용해서 예쁜 바스켓백 만들어 봤어요. 보통 헤링본 스티치는 종이실로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요. 저는 저희 패브릭 브릭얀을 사용해서 이렇게 큼직큼직하고 좀 통통 튀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겉보기에도 탄탄해 보이죠? 패브릭얀을 사용해서 정말 탄탄하고 가방의 수납력 또한 꽤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 리본 포인트를 줘서 좀 러블리하고 귀여운 느낌이 납니다. 저는 영상에서는 이 베이비 블루 컬러로 보여드릴 거고요. 다른 샘플은 이렇게 좀 더 여성스러운 느낌의 여리여리한 크림 아이보리 색상으로도 만들어 봤고, 또 헤링본 가방의 정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브라운 계열, 저는 다크 초콜릿 색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브릭얀 컬러 자체가 다양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취향에 맞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데일리하고 기본적인 컬러도 좋지만 봄의 포인트 컬러로 이런 색상도 굉장히 귀여운 것 같습니다. 자, 가방 만드는 법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브릭얀 300g과 50g짜리 한 볼, 이렇게 총 2볼을 사용했고요. 사용하고서 이 정도 남았습니다. 실이 많이 남지 않고 거의 다 소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실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 상황 때문에 손잡이를 먼저 만들어주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보통 손땀이 많이 쫀쫀한 편인데요. 헤링본의 굵직굵직한 무늬 표현을 위해서 손에 힘을 많이 풀고 실을 많이 끌어올려서 여유롭게 만든 후에 이 정도 남았습니다. 실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방 몸판 사이즈를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손땀 조절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50g 단위로 실을 추가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남는 실이 적기 때문에 만드실 때 실 분배를 잘 해주셔야겠죠? 자, 저희 손잡이부터 만든 후에 가방 몸판을 만든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이 실로 설명을 드리자면 손잡이는 2개 달려있고, 보시면 손잡이가 굉장히 탄탄하고 두껍죠? 이 손잡이는 실을 2겹으로 만들어줍니다. 처음에 50g짜리 한 볼에서 한 가닥, 300g짜리 한 볼에서 한 가닥을 잡고 총 2가닥으로 첫 번째 손잡이를 만들어줬고요. 50g 남은 실들, 여기 처음 실과 끝 실을 잡아서 두 번째 손잡이를 만들고 이 실은 전부 다 소진을 시켜줬습니다. 여기 리본을 보시면 저는 손잡이를 만들 때 처음 실과 끝 실을 30cm 정도 남겨서 여기 손잡이와 몸판을 연결하고 남은 실로 리본을 묶어줬는데요. 손잡이를 저보다 조금 더 길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꼬리실 30cm 없이 적당한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정도만 남겨두시고 손잡이를 제작하신 후에 이렇게 남은 실들로 리본을 묶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만 손땀에 따라 실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잡이를 좀 많이 늘리고 싶으신 분들도 50g 단위로 실을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50g 추가 구매하신 경우에는 여기 있는 50g짜리 한 볼에서 한 가닥, 그리고 추가 구매해 주신 50g짜리 한 볼에서 한 가닥, 이렇게 2가닥을 잡아서 손잡이를 2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 300g짜리 실로 가방의 바닥부터 몸판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물 어떤 게 필요한지 같이 보고 오도록 할게요. 실은 브릭얀 300g짜리 한 볼, 그리고 50g짜리 한 볼, 이렇게 총 2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2볼을 전부 다 거의 다 사용을 할 거고요. 이 50g짜리 한 볼로 손잡이를 먼저 만들어주고 시작을 할 거예요. 저는 521번 베이비 블루 색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늘은 8mm,
전복 코바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헤링본 스티치가 예쁘게 나오려면 이제 힘을 좀 빼고 널널하게 조금 여유 있게 떠주는 게 예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8mm 준비해 주시고 실, 잘라줄, 가위랑 정리해줄 돗바늘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커링도 여러 개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까지 많이는 필요 없고요. 4, 5개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잡이 길이를 재줘야 되기 때문에 줄자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코잡기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잡이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300g짜리 여기서 꼬리실 안에서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50g짜리 여기서도 꼬리실 이렇게 뽑아주세요. 자, 손잡이는 저희 총 이렇게 2줄을 잡고 떠줄 겁니다. 자, 실 조금씩 쭉 뽑아주시고 자, 가방 손잡이 끝에 리본 포인트를 주실 분들은 여기 있는 꼬리실 있잖아요. 시작하는 실 약 30에서 40cm 정도로 남겨주시고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줄자로 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대주고 쭉 해줬을 때 30cm 조금 넘어서 저는 35cm 정도에서 시작을 해주도록 할게요. 가방 손잡이는 새우뜨기로 떠줄 겁니다. 똑같이 매듭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를 너무 꽉 조여주시면 안 돼요. 여기부터 저희가 바로 첫 코로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저희 일반 코바늘 매듭처럼 꽉 조여주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 코 겸 매듭 해주고 기둥사슬 하나 올려줄게요. 자, 가방 손잡이는 새우뜨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우뜨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가방 손잡이는 조금 짱짱하게 떠줘야지 실 부족한 경우도 안 생기고요. 일단 손잡이가 늘어질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자, 여기 기둥코 사슬 했으면 처음에 매듭 겸 첫 코 여기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듯이 끌어주세요. 이렇게 첫 코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 매듭 부분 꽉 조여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면 여기 이렇게 한 줄이 보일 거예요. 이 한 줄 여기에 바늘로 넣어서 똑같이 짧은뜨기 하듯이 이렇게 끌어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하듯이 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여기서 또 이렇게 살짝 돌려주면 이번엔 2줄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짧은뜨기부터는 이런 식으로 2줄이 생기는데요. 이 2줄 전부 다 걸어서 넣어주고 똑같이 짧은뜨기 하듯이 돌려서 빼줍니다. 저희가 브릭년 2줄에다가 지금 8mm 바늘을 써서 이게 뜰 때 힘이 많이 가실 거예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떠야 가방 손잡이가 늘어지지 않고 탄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돌리면 또 여기 이렇게 2줄이 있어요. 지금 실이 2가닥이라서 따지고 보면 4줄입니다. 이 부분을 전부 다 바늘에 넣어서 돌려서 짧은뜨기 하듯이 돌려서 빼줍니다. 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또 돌려주고 여기에 바늘 걸어주고 또 빼주고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하듯이 새우뜨기로 가방끈을 25cm 정도 될 때까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힘이 많이 가더라도 좀 빡빡하게 떠야 손잡이가 너무 두꺼워지지 않고요. 늘어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쭉 25cm가 될 때까지 새우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 떠왔는데 길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길이를 쟀을 때 끝까지 딱 여기 정도 왔을 때 25cm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반을 뽑아주고 여기 끈도 마찬가지로 리본으로 연출하실 분들은 넉넉하게 잘라주셔야겠죠? 여기도 이렇게 길이 대충 쟀을 때 30에서 이제 40cm, 적당히 한 35cm 정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길이 재고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 쭉 뽑아주시고요. 이렇게 손잡이 하나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손잡이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나머지 손잡이는 여기 이 300g짜리 실이 아닌 여기 50g짜리 쓰다 남은 실 있죠? 이 실 띠지 벗겨주시고 겉에 실을 이렇게 찾아서 안에서 뺀 실과 겉에서 푸는 실 이렇게 두 줄로 떠줄 겁니다. 이렇게 해야 가방 몸판을 떴을 때 이 실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이 실을 최대한 남김없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떠주는 거고요. 첫 번째 손잡이에서 너무 널널하게 떠주시면 여기 실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손잡이 길이를 늘리는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로 좀 짱짱하게 손잡이를 뜨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손잡이 길이를 늘리실 분들은 실 한 볼을 더 추가하셔서 이 50g짜리 두 볼로 손잡이를 2개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 안쪽 실과 바깥쪽 실 두 줄을 잡아서 한 번 더 같은 방법으로 손잡이를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요. 리본으로 연출하실 분들은 처음에 시작하는 실 약 35cm 정도 남겨주시고 시작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실 끊으실 때도 35cm 정도 남겨주시고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하나 더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 끝에 꼬리실은 그냥 반 잘라주면 되고요. 여기도 35cm 조금 넘게 이렇게 잘라서 뒀을 때 35cm가 조금 넘게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2개 길이가 똑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걸 뜨다가 이제 실이 모자란 경우에는 한 가닥을 그냥 50g짜리에서 뽑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이 300g짜리 꼬리실로 써주셔도 되긴 합니다. 다만 가방 뜰 때 약간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실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패브릭 양 특성 자체가 탄성이 굉장히 강한 실이기 때문에 이제 손땀에 따라 남는 양이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손잡이 뜨실 때는 최대한 짱짱하게 떠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손잡이는 다 됐고요. 가방 바닥부터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첫 번째 손잡이 뜨고 남은 브릭얀 전부로 가방을 떠줄 거예요. 가방 뜨다가 실이 부족한 것보다 이제 처음에 손잡이 부분에서 실을 최대한 끌어서 쓰는 거를 이제 조금 더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손잡이 먼저 만들어 봤고요. 가방 바닥판부터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방 바닥부터 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꼬리실은 많이 남겨주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매듭 잡아서 당겨서 고정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슬 15개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1단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가방 바닥 가로 길이입니다. 자, 1단은
기둥코삿을 하나 올려주시고요. 기둥코삿을 하기 바로 직전 마지막 여기부터 해서 15번째 사슬이에요. 자, 여기 돌리시면 코산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코산에다가 넣어줄 건데요. 여기 바로 보이시는 이 볼록한 이게 이 기둥코사슬의 코산이고요. 이 바로 옆에 코산이 15번째 사슬의 코산이겠죠? 여기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줄게요. 여기 짧은뜨기 해주실 때 조금 길이를 넉넉하게 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마커로 첫 번째 코 표시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헤링본 스티치 해보도록 할게요. 헤링본 스티치 첫 코는 전부 다 짧은뜨기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부터 본격적인 헤링본 스티치가 나옵니다. 자, 헤링본 스티치도 똑같이 짧은뜨기 하듯이 뜨는데 차이점은 여기 방금 짧은뜨기로 생긴 이 V자 코 보이시죠? 여기 코가 아니라 이렇게 평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생기는 코예요. 이 코에 바늘을 걸고 옆에 코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선으로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헤링본 스티치입니다. 자, 모든 코를 다 이렇게 옆에 코를 걸어서 해주고요. 이제 옆에 코산에다가 똑같이 헤링본 뜨기 넣어주세요. 또 여기 바늘에 실 걸고 옆에 코산에 헤링본 스티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가로로 뒀을 때 이런 식으로 사선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이 코를 걸고 떠줘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코 걸어서 코산에 넣어서 짧은뜨기 여기도 한 가닥 걸고 코산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듯이 헤링본 스티치 넣어줍니다. 이렇게 코가 뜨다 보면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많이 거슬리시면 그냥 손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실을 조금 넉넉하게 끌어와야지 헤링본이 예쁘게 나옵니다. 자, 같이 마저 해볼게요. 여기도 한 가닥 걸고 코산에 넣어서 헤링본 스티치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뜰 때마다 한 가닥씩 걸어서 떠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지막 보시면 이쪽이 마지막 코산이 되겠죠? 이렇게 봤을 때 맨 처음 해줬던 사슬 보이시죠? 이 사슬에 돌렸을 때 이쪽이 마지막 코산이 됩니다. 15번째 코산이에요. 여기에도 똑같이 헤링본 스티치 넣어주시면 지금 총 15코가 나옵니다. 저희 처음에 시작했던 사슬이 15개이기 때문에 똑같이 코도 15코가 나와요. 같이 세보도록 할게요. 첫 코 표시했던 마커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입니다. 이렇게 잘 놔주시면 되고요. 자, 헤링본 스티치에 저희가 지금 이제 1단을 했잖아요. 2단, 4단, 6단, 8단, 10단 이렇게 짝수단은 이렇게 뒤집었을 때 무늬가 안 보이는 단으로 떠줄 거예요. 무늬가 안 보인다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우리가 보통 뜨게 하는 방향이랑 반대 방향으로 떠주는 방법인데 2단 이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기둥코삿을 올려주시고 편물을 뒤집어줍니다. 보통 뜨게 하실 때 이렇게 해서 하는데 헤링본의 짝수단은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찔러줄 거예요. 자, 위치는 우리 기둥코삿을 했으니까 그 전단 마지막 코가 되겠죠? 이 마지막 코에 바늘을 이 상태에서 안으로 찔러주세요. 그리고 실을 이렇게 감아줍니다.
편하게 봤을 때 바늘로 이렇게 가져온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늘 걸어서 쭉 뽑아서 위로 올려줍니다. 여기서 바늘로 실을 넉넉하게 끌어오지 않으면 헤링본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것도 이제 조금 이렇게 여유롭게 끌어와야지 헤링본이 통통하고 예쁘게 나온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끌어올려 주셨으면 똑같이 짧은뜨기 하듯이 이렇게 쭉 그냥 뽑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짧은뜨기였죠? 첫 코 표시 해줘야 마지막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거꾸로 해봤는데요. 두 번째 코부터는 똑같이 1단처럼 두 번째 코는 이렇게 실을 걸어서 해주시면 돼요. 앞에서 봤을 때 이게 저희가 바늘로 걸어줄 실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걸어주시고 옆에 코로 들어가서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찔러서 이렇게 겉방향으로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온 상태에서 똑같이 헤링본 스티치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앞에서 보면 이렇게 사선 무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코 뜰 때는 여기를 걸어주는 거겠죠? 가장 바깥에 코를 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또 걸어서 옆에 코에 겉에서 안쪽으로 바늘 넣어서 겉방향으로 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다음 코도 가장 겉에 있는 실 바늘로 걸어서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죠? 얘도 가장 겉에 실 이렇게 겉에 방향으로 짧은뜨기 하듯이 헤링본 스티치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가장 겉에 실 바늘 찌르고 실 걸어와서 겉방향으로 헤링본 떠주시고요. 이렇게 봤을 때 겉면으로 돌리면 이 방향도 이렇게 사선이 생기는 게 보이죠? 자, 2단도 마찬가지로 15코가 나오도록 떠주시면 됩니다. 바늘에 실 걸고 겉에서 안쪽으로 바늘 넣고 실 감아서 겉에 방향을 향해서 한 코 해주시고 이번에도 가장 겉에 있는 실 걸어서 옆에 코 겉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겉방향으로 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쭉 한 코씩 떠주시면 됩니다. 헤링본에서 가장 주의하실 점은 이제 실 여기 부분을 걸고 끌어올 때 넉넉하게 끌어와야 헤링본이 예쁘게 나옵니다. 더군다나 얘는 탄성이 강한 패브릭 얀이라서 실을 너무 짧게 끌어오시면 헤링본이 예쁘지 않게 나와요. 이렇게 한 코씩 쭉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고 보시면 첫 코 표시했던 마커 부분 나오죠? 첫 번째 마커 제거해주고 얘도 똑같이 마지막 가장 겉에 있는 실 걸어서 마커 있던 자리에 넣어서 끌어와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2단도 15코 해주면 이렇게 사선 무늬가 완성이 되죠. 여기 이렇게 꼬이는 거는 손으로 정리해 주시거나 이제 돗바늘로 이제 조금씩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실을 끌어올 때 조금 넉넉하게 끌어와 주셔야 여기 부분이 꼬이지가 않아요. 자, 그럼 3단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둥코 사슬 올려주시고 돌려줍니다.
첫 코는 여기 코가 되겠죠? 여기는 기둥코 사슬이에요.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첫 코 표시 마커 끼워주도록 할게요. 자, 3단은 1단이랑 마찬가지로 겉의 방향에서 보이도록 헤링본 스티치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짧은뜨기 해줬으니까 우리 총 15코죠? 14개의 헤링본뜨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겉에 코 걸고 짧은뜨기 하듯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 딱 2가닥만 걸어야 돼요. 여기까지 걸어주시면 편물이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보통 짧은뜨기 하듯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실 넉넉하게 끌어와 주시고 또 여기 제일 겉에 있는 실 걸고 옆에 코로 들어가서 헤링본뜨기 넣어주시고요. 이번에도 가장 옆에 있는 실 헤링본뜨기 또 넣어주시고 이렇게 실을 넉넉하게 끌어와야 실이 이렇게 코가 예쁘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걸고 넉넉하게 끌어와서 한 코 넣어주고 이렇게 쭉 마커까지 헤링본뜨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헤링본뜨기, 헤링본 스티치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떠보도록 할게요. 여기 마커 있는 부분에도 마지막 코 넣어줘야겠죠? 마커 제거해주시고 가장 바깥에 있는 실 걸어서 마커 있던 자리에도 넣어서 실 끌어와서 헤링본뜨기 넣어줍니다. 자, 3단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헤링본뜨기, 헤링본 스티치 14개 넣어서 15코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닥은 코수의 변화나 증가 없이 15코로 총 5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세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코 이렇게 15코 맞게 나왔고요. 5단까지는 2단과 3단을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편물의 겉방향을 보고 뜨는 헤링본은 정말 쉬운데 이제 안쪽에서 이렇게 뜨는 법이 조금 까다롭죠? 여기 부분만 조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4단이죠? 기둥코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편물 돌려줄게요. 기둥코 사슬 말고 그 전코, 전단의 마지막 코죠? 마지막 코의 바늘을 이렇게 찔러서 감아서 끌어 올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뒤에 실이 이렇게 꼬이게 돼요. 이 꼬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넣었을 때 실을 이렇게 끌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끌어와 주시면 실이 이렇게 일자로 끌어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초보자분들은 조금 더 예쁘게 모양을 만드실 수 있는데 이 바늘을 돌리는 방향이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이게 조금 낯설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일단 첫 코 표시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 걸어서 두 번째는 헤링본뜨기죠.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헤링본 14개예요. 바늘을 이렇게 걸어와도 되지만 이렇게 걸어와도 큰 차이가 없고요.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바늘 돌리는 방향이 낯설지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스티치가 예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납작하게 실이 잘 걸어지게 돼요. 다 똑같이 이번에도 걸어서 돌려서 빼서 헤링본 넣어주고요. 여기에도 마지막 실 걸어서 겉에서 안으로 바늘 찌르고 돌려와서
짧은뜨기 하듯이 헤링본 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편한 방법으로 바늘 돌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4단 하고 있는데 이 3단을 한 번 더 반복해서 4단, 5단까지 만들어 와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저는 4단 끝났고요. 5단 시작하는 것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커 제거해 주시고 홀수단의 헤링본은 너무너무 쉽죠? 똑같이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첫 코에 마커 표시, 그리고 또 코스의 변화 없이 14개 헤링본 넣어주시면 되죠? 여기 실 끌어다가 옆에 들어가서 실 넉넉하게 끌어와 주시고 짧은뜨기 하듯이 헤링본 뜨기, 그리고 또 가장 겉에 실 끌어서 코 넣고 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하듯이 헤링본 뜨기, 또 바늘에 가장 겉에 있는 실 끌어서 짧은뜨기 하듯이 헤링본 뜨기, 이렇게 쭉 해서 여기 끝에 마커 있는 부분까지 5단 전부 다 각자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지막 코에도 마커 제거해 주시고 짧은뜨기 하듯이 헤링본 뜨기 넣어주시면 바닥은 전부 다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15코 맞는지 한번 같이 세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코. 15코 전부 다 잘 나왔고요. 이제 가방 몸통 부분으로 올라가는 단입니다. 여기서는 한번 늘림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이 늘림단 외에는 이제 앞으로의 늘림단은 없습니다. 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단은 6단이죠? 6단은 짝수단이기 때문에 또 뒤집어서 진행을 해줄 거예요. 먼저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편물 뒤집어 줍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가방의 가로 부분이고요. 여기가 폭 부분이에요. 이제 바닥에서는 세로 부분이긴 한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15코, 15코죠? 여기 처음과 끝은 늘림을 해줄 거예요. 여기 2코, 2코 들어가기 때문에 17코, 17코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여기 가방의 바닥의 세로 부분은 5단인데요. 여기 또 늘림을 해줄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신 상태에서 돌려주시고요. 똑같이 여기 첫 코가 기둥코 빼고 여기죠? 여기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돌려서 짧은뜨기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첫 코 표시 마커 끼워주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 헤링본 뜨기로 진행이 되겠죠? 자, 저희가 처음과 끝부분, 가로의 처음과 끝은 다 2코씩 해줄 거기 때문에 이번 코는 여기 같은 자리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헤링본 뜨기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실 걸어주시고 같은 구멍으로 바늘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늘에 실 감아서 넉넉하게 끌어와 주시고 짧은뜨기 하듯이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와 헤링본 뜨기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마커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 직전 코까지는 한 코에 하나씩 넣으시면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마커 직전 코에 한 코에 하나씩 넣어줬고요. 한 코에 하나씩 넣는 부분은 13코가 되겠죠? 13코 그리고 처음에 2코, 한 코에 2코 넣어줘서 지금까지 총
15코 떠줬습니다. 이제 마커 있는 부분 나오는데요. 마커 있는 부분에는 헤링본 스티치 2개 넣어서 늘림을 해주도록 할게요. 마커 먼저 제거해 주시고요. 가장 바깥에 있는 실 걸어서 마지막 코에 바늘 이 방향으로 잘 넣어주시고 실 감아주세요. 저는 방금까지는 이렇게 감았는데 처음 했던 이 방법이나 이 방법 둘 다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끌어와서 한 코, 또 가장 바깥에 있는 실 걸어서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한 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에 총 헤링본 뜨기 2개 넣어줬습니다. 여기 방금 했던 코에 마커 표시 해줄게요. 이 마커 표시를 해줘서 지금 가장 처음과 이제 가로 부분 가장 마지막 코에 마커가 걸려있게 됐어요. 자, 이제 편물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단 부분에 코를 주워주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실이 나오고요. 이 실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 가닥인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한 가닥 나오는 부분이 있고 2가닥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한 가닥, 또 2가닥, 한 가닥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을 코를 주워줄 건데요. 자, 일단 여기 부분이 저희가 방금 2코를 넣어줬던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 부분에 첫 코를 넣어주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코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5개다 보니까 늘림이 들어가는데 한 코, 2코, 한 코, 2코, 한 코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처음과 3번째와 5번째는 각각 한 코 들어가고요. 2번째와 4번째는 2코씩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실 나오는 부분에서 바로 옆에 이 부분으로 바늘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실 바늘에 걸어서 얘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실 감아서 넉넉하게 끌어오고 헤링본 뜨기 하나. 자, 이제 여기 부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2가닥 부분이에요. 2가닥 부분에는 2코 넣어주도록 할게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실 걸어서 2가닥 전부 걸고 또 실 감아서 넉넉하게 끌어와 줍니다. 한 코 넣어주시고 한 번 더 같은 자리 넣어줄게요. 또 실 끌어와서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헤링본 2코 넣어줬습니다. 그럼 가장 가운데 코, 여기 한 가닥 코가 나오겠죠? 이 한 가닥 코에는 한 코 넣어주면 돼요. 넣어서 돌리고 넉넉하게 끌어와서 빼서 한 코. 그리고 이번에는 이 2가닥 부분이겠죠? 여기에는 늘림이에요. 한 번, 또 실 한 가닥 걸고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코는 여기 코가 되겠죠? 여기 코는 이렇게 한 가닥 빼주셔도 되고 그냥 2개 다 끌어와 주셔도 됩니다.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여기 이렇게 2가닥 다 넣어 볼게요. 이렇게 또 바깥쪽 실 걸어서 바늘 넣고 바깥쪽 방향으로 헤링본 뜨기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지금 늘림 규칙을 보시면 한 코, 2코, 한 코, 2코, 한 코 이렇게 지그재그 하듯이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편물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이제 또 가로 부분이 나와요. 가로 부분은 또 여기와 마찬가지로 양 끝은 2코씩 넣어서 늘림을 해주고 이 가운데 13코는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코를 못 찾으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코는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V자 보이시죠?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 코가 첫 번째 코입니다. 여기 부분은 2코 넣어주시면 돼요. 자, 헤링볼이니까 이렇게 가장 바깥쪽 실 또 하나 끌어와서 이 2코 여기 이 V자 모양 2가닥 전부 다 넣어주셔야 돼요. 걸어와서 실 또 넉넉하게 끌어온 다음 한 코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도 마커 표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로 부분 처음 시작 부분에 마커 표시 해주고요. 또 가장 바깥쪽 실 한 가닥 걸고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한 코 더 해서 한 코에 2개 넣은 늘림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개는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헤링bun뜨기 13개 해줬고요. 이제 여기 코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저희 맨 처음 꼬리실 남겨두고 시작했던 그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처럼 늘림을 해줘야겠죠? 똑같이 가장 겉에 있는 실 걸어서 바늘 넣어주고 끌어와서 한 번,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헤링bun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첫 코와 여기 가로의 여기 끝코, 여기에도 2코씩 해줘서 총 17코가 되었어요. 여기부터 같이 세보도록 할게요. 마커 끼워진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7코 해주셨으면 여기에도 마커 끼워주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마커는 그냥 코수 세기용 마커고요. 이렇게 전체 했을 때 코수가 잘 맞는지, 이제 옆선에서 여기 옆면 코가 맞는지, 여기 가로 부분 코 개수가 맞는지 세주기 위함이니까요. 필수는 아닙니다. 자, 이제 또 옆에 코 주어주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옆면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 코 주울 때는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한 가닥부터 나왔어요. 한 가닥, 2가닥, 한 가닥, 2가닥, 한 가닥 이렇게 나와서 2가닥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이제 늘림을 해줬는데요. 여기 마지막 코 직전에 나오는 이 옆면에서는 2가닥부터 주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2가닥이고요. 2가닥, 한 가닥, 가운데 2가닥, 한 가닥, 2가닥 이렇게 끝나는 게 맞습니다. 자, 같이 주우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저희 시작했던 꼬리실인데요. 이 부분을 감아서 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감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잡아서 뜨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저희가 바늘 들어갈 코는 여기 코예요. 지금 뭉쳐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한 가닥과 여기 한 가닥 이렇게 한 번에 찔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헤링본이니까 마찬가지로 그 직전에 가장 바깥쪽 실 걸어오셔서 바늘 하나 그리고 2가닥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어주시고 똑같이 헤링본뜨기 한 코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2가닥이 나오죠?
이렇게 한 가닥이 나오죠? 이 한 가닥에는 두 코를 넣어서 늘림을 해줄 겁니다. 똑같이 가장 바깥쪽 실 걸어서 이 한 가닥에 넣고 바늘 돌려서 헤링본뜨기 하나, 그리고 가장 바깥쪽 실 한 번 더 걸어서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제 세 번째 코가 나옵니다. 세 번째 코는 두 가닥이겠죠? 여기 이렇게 두 가닥 잘 잡아주시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두 가닥이에요. 이 두 가닥 걸어서 한 번에 쭉 빼서 헤링본뜨기 한 코 넣어주시고, 이제 한 가닥 나오죠? 이 한 가닥에는 두 코 넣어주시면 되겠죠? 헤링본뜨기 하나, 또 바깥쪽 실 걸어서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넣어서 하나. 자, 이렇게 네 번째 코까지 넣어줬고요. 마지막 코입니다. 마지막 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두 가닥 넣어주시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 가닥, 두 가닥 이렇게 넣어서 또 헤링본뜨기 하나 해주시면 옆에 코는 다 주어진 거예요. 여기 코 같이 세보도록 할게요. 여기 마커 부분은 여기 가로 부분 표시하는 마커니까 여기 제외하고 다음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까지 됐으면 옆면 코줍기는 끝입니다. 이제 시작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줘서 얘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지금 이제 옆선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는 이유가 이렇게 빼뜨기를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여기 빼뜨기 부분 마커 제거해주고요. 자, 헤링본에서 빼뜨기는 헤링본 스티치 하듯이 해주시면 돼요. 일반 빼뜨기를 해주시면 이 헤링본 무늬가 안 살기 때문에 똑같이 헤링본 뜨기 가장 겉에 실 끌어와서 바늘 방향도 이 단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바늘이 가니까 빼뜨기도 똑같이 겉에서 안쪽으로 찔러주시고요. 실 감아서 그대로 쭉 전부 다 빼주시면 빼뜨기가 됩니다. 여기 부분 실 조여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6단이 끝났습니다. 자, 7단부터 이제 끝까지는 전부 다 한 코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라 여기 부분 끝나셨으면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자, 7단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7단 편물 돌려주시고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 6단 끝났을 때 꼬리실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자, 7단부터는 이제 가방 몸통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보통 가방은 원통뜨기라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헤링본은 방금 했던 평면뜨기와 같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거를 반복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 첫 코 표시했던 마커를 제거를 해줬어요. 이 꼬리실, 이 실이 나오는 바로 옆에 코에 마커를 걸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빼뜨기 했던 그 코 있고 그 다음 코죠? 따지고 보면 두 번째 코예요. 자, 이 두 번째 코를 표시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삥 둘러서 떠주고 여기로 왔을 때 이 코의 마지막 뜨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첫 코와 마지막 코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7단 하면서 첫 코 표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편물 돌려주시고 기둥사슬 하나 올려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데요. 빼뜨기 방법만 다른 거예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셨으면 그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해줘야겠죠? 그리고 첫 코 표시 해줄 건데요. 여기 이렇게 다 코가 48코 맞았으면 마커는 제거해 주셔도 되고 제거했던 마커 중에 여기 마커랑 색깔이 다른 걸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첫 코 표시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헤링본뜨기 한 코에 하나씩 모든 단 다 해주면 되는데요. 자, 홀수단은 비교적 간단하죠? 여기 보면서 뜨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할게요. 실 걸어서 헤링본뜨기 한 코에 하나씩 48코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빼고니까 47코가 되겠죠? 이렇게 한 코에서 이제 46코 남았겠네요. 똑같이 한 코에 하나, 이렇게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떠주실 때 실을 넉넉하게 끌어와야 스티치가 고르고 예쁘게 나와요. 여기도 지금 약간 쫀쫀하게 떠지는 느낌인데요. 바늘로 실 걸어 오실 때 조금 실을 길게 뽑아와 주셔야 나중에 손으로 모양 잡아주는 일이 좀 그런 수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에 끌어오실 때 넉넉하게 끌어오시고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홀수단, 헤링본뜨기 쭉 해서 여기 마커 근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아까 시작할 때 마커 표시해줬던 코가 나오죠?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7단 끝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커는 제거해 주시고 겉에 있는 실 걸어서 마커 있던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듯이 헤링본뜨기 하나 해주시면 끝인데요. 이제 빼뜨기를 해서 여기와 연결을 시켜줘야겠죠? 자, 빼뜨기 하기 전에 이 마커핀을 바로 옆에 코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옮겨주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꽂았던 마커핀 있죠? 그것처럼 똑같이 옮겨주는 거예요. 자, 옮겨준 후에 바늘 걸어서 이번에 여기 원래 마커가 있던 자리에 빼뜨기를 해줄 건데 겉에 쪽 방향 빼뜨기도 안쪽 방향처럼 이제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랑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에 세 가닥 전부 다 빼주시면 겉에 방향 빼뜨기가 됩니다. 여기 지금 옮겨져 있는 마커 보이시죠? 빼뜨기 했던 자리 바로 다음 코예요. 이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편물을 돌려서 안뜨기 방향 뜨개를 할 때 여기 첫 코부터 이렇게 진행해서 여기까지 해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8단은 짝수단이니까요. 안쪽 방향이겠죠? 이렇게 기둥코 만들어주신 다음 겉에서 안으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첫 코 마커 표시 해줘야겠죠? 마커 표시 해준 다음 저희가 이 안쪽 방향 헤링본은 정말 많이 했어요. 자, 여기도 직전 단처럼 한 코에 하나씩 헤링본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바깥쪽 실 걸고 바늘 넣어서 헤링본뜨기 하나, 또 넣어서 헤링본뜨기 하나, 또 한 코에 하나씩 쭉 해주시면 되겠죠? 이 안쪽으로 하는 게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적응이 되면 금방금방 하실 수 있고요. 또 이 바늘 돌리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돌려도 상관없고 이렇게 돌려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렸을 때 이 걸어오는 이 실이 이렇게 평평하게 돼서 이 방법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뜨실 때 편하신 방법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실을 넉넉하게 끌어와야 여기 바깥쪽에서 최종적으로 이 스티치를 봤을 때 손으로 이렇게 만져줄 필요 없이 조금 고르게 나오기 때문에 실 끌어오실 때 넉넉하게 끌어와 주세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헤링본뜨기
총 47개죠? 처음에 짧은뜨기 하나로 해줬으니까 짧은뜨기 하나, 헤링본뜨기 쭉 해서 47개에서 총 48코 여기 마커까지 떠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또 마커 부분 나오죠? 이 마커 부분 제거해 주시고 얘가 마지막 코라는 표시예요. 마커 제거한 자리에도 한 코 넣어주면 총 짧은뜨기 포함해서 48코가 됩니다. 자, 이제 또 여기 첫 코 자리에 빼뜨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빼뜨기 하기 전에 이 첫 코 자리 마커를 빼서 또 옆에 코로 넣어줄게요. 옆에 코로 넣어준다는 건 또 여기에 빼뜨기 하고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떠서 여기까지 떠준다 라는 의미겠죠. 빼뜨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장 겉에 있는 실 잡아서 원래 마커 있던 자리에 넣어서 이렇게 끌어오면 빼뜨기가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가방이 옆에 단이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9단을 해줄 건데요. 9단부터 12단은 7단과 8단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7, 8, 9, 10, 11, 12 이렇게 세트겠죠. 자, 남은 4단은 7단과 8단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자, 첫 코는 똑같이 기둥사슬 해서 돌려주고 홀수단이니까 이렇게 헤링본이 보이는 상태에서 첫 코 짧은뜨기 똑같이 해주고 첫 코에 마커 끼워서 이렇게 쭉 하늘색 마커 있는 부분까지 떠서 빼뜨기로 연결하시고 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떠주시면 되겠죠? 헷갈리는 부분은 7단, 8단의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거기 부분 참고하시고요. 12단까지 헤링본 스티치 떠서 만나도록 할게요. 코수의 증가나 감소 없이 똑같이 48코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코에도 마커 제거해 주시고 헤링본뜨기 하나로 해주시면 짧은뜨기 하나, 헤링본뜨기 47코, 총 47코 이렇게 해서 12단도 48코로 끝이 났고요. 여기 첫 코 표시했던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실 한 가닥 걸고 이렇게 한 가닥 걸고 바늘 넣어서 이대로 빼뜨기 이대로 이렇게 빼뜨기 해서 당겨주시고 옆에 부분으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예쁜 바구니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봤을 때 여기 스티치 넣으시면서 실을 넉넉하게 끌어와 주셔야 이렇게 모양이 통통하고 예쁘게 나오고요. 남은 실 확인해 볼게요. 저는 지금 이 정도 조금 넉넉하게 남았는데요. 탄성이 강한 실이다 보니까 이제 13단을 앞두고 있을 때 실이 굉장히 조금 남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남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손땀의 차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13단 마지막 단이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13단은 우리가 테두리를 둘러주고 끝이 나는데요. 테두리는 되돌아 짧은뜨기 방법으로 48코 해줄 겁니다.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자, 이제 한 코마다 코를 넣어줄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코 보이시죠? 여기 바늘에 기둥사슬 바로 밑에 걸려있는 이 코 그리고 여기 구멍 여기가 빼뜨기 들어갔던
구멍이어서 여기까지가 같은 코예요. 이 코에다가 한 코 넣어주고요.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 네 번째 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바늘 들어가는 위치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되돌아 짧은뜨기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 실을 지금까지는 여유 있게 이제 끌어오고 했는데 이번 단에서는 쫀쫀하게 떠주셔야 가방이 이렇게 옆으로 많이 벌어지지 않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딱 예쁜 쉐입을 유지할 수 있고요. 여기서 텐션을 너무 안 줘서 좀 여유 있게 떠버리면 여기 윗부분이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조금 텐션 있게 가보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신 상태에서 이 구멍으로 바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요. 우리가 보통 짧은뜨기를 이렇게 방향을 진행을 했는데 되돌아 짧은뜨기는 뒤로 가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첫 코 표시 해주도록 할게요. 첫 코 표시는 그냥 기둥에 마커 하나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 바로 가볼 건데요. 조금 짱짱하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두 번째 코는 여기에 넣어주면 돼요. 두 번째 코는 여기에 넣어줄 건데 자, 저희가 지금까지 코를 뜨면서 이렇게 딱 사슬 코에만 넣어줬어요. 코의 머리 부분, 이 V자 머리 부분에만 넣어줬는데요. 이걸 살짝 이렇게 돌려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조금씩 코가 더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코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밑에 한 가닥이 더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한 가닥까지 이렇게 해서 총 V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한 가닥 걸어서 하나, 둘, 세 가닥을 걸어서 되돌아 짧은뜨기로 이번 단을 떠줄 겁니다. 자, 첫 코는 그냥 해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코부터는 뒤에 한 가닥이 있기 때문에 V자랑 뒤에 한 가닥 더 걸어서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자, 바늘 들어가는 구멍은 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코 넣는데 이렇게 두 가닥 말고도 뒤에 한 가닥까지 더 넣어서 짧은뜨기 하듯이 떠주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조금씩 줘가면서 뜨는데 주의하실 사항은 여기 앞으로 너무 쏠리게 떠주시면 안 되고요. 위로 뜬다는 생각으로 위로 잡아당겨 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코는 여기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세 가닥 전부 다 하나, 둘, 세 가닥 확인해 주시고 바늘실 걸어서 위로 뜨듯이 쭉 잡아당겨 주시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하나, 둘, 세 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생깁니다. 되돌아 짧은뜨기 하실 때 여기 코 보이는 부분, 이 코 모양, 코 넣는 위치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한 가닥씩, 이 한 가닥씩 있는 것도 같이 걸어서 떠준다.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했으니까 옆에 코로 넣어서 뒤에 한 가닥까지 건 상태로 돌려서 위로 뽑아주듯이 텐션을 주면서 떠주시면 되고요. 바로 옆에 코에 넣어볼게요. 이렇게 또 한 번. 그리고 다음은 또 옆에 코가 되겠죠? 옆에 코 또 V자 한 가닥 더 걸어서 위로 끌어주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정갈한 바구니 모양이 테두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번 단도 코에 증가나 감소 없이 48코, 총 48코 떠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첫 코 표시 마커를 해놨는데 여기까지 쭉 해서 48코 하고 만나도록 할게요. 47, 48
이렇게 총 13단도 48코까지 해줬는데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비어있게 돼요. 이 부분에서는 여기에 한 코 더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생략해서 이제 바늘로, 돗바늘로 이 실 정리할 때 둘이 붙여주는 방법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해주지 않고 돗바늘로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48코 끝났으니까 여기 부분에서는 빼뜨기 해줄 필요 없고요. 실 넉넉하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 실 잘라서 빼주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마커는 끼워준 상태로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돗바늘에 남은 실들 끼워주세요. 이렇게 끼워주셨으면 이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이렇게 좀 붙여줘야겠죠? 자, 일단 여기 꼬리실 이쪽으로 최대한 붙이기 위해서 여기 부분 이렇게 코 통과해 주도록 할게요. 통과해서 안쪽 길이 최대한 붙게끔 그리고 첫 코까지 쭉 통과해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 공간을 조금 줄여주도록 할게요. 뒤집어서도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 남은 실들은 안쪽에 사이사이 지나면서 통과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남은 실들 그냥 숨겨가면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밑에 바닥 부분에 꼬리실 있죠? 이것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설명드릴 때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걸 같이 감아서 뜨진 않았는데 웬만해서는 나중에 정리하는 게 조금 번거로우니까 같이 감아서 뜨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둔 상태에서 좀 빼주고 여긴 이미 매듭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가볍게 통감만 해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남은 실은 잘라주고 펴서 모양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잘 잡혔나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패브릭 얀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잡아주면은 모양이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이런 귀여운 모양의 바스켓백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손잡이 같이 달아보도록 할게요. 손잡이 달기 전에 마커로 손잡이 다는 위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빼뜨기 라인이 있는 이 부분이 뒷판입니다. 뒷판에 손잡이 부분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첫 번째 코 표시해 놓은 자리 보이시죠? 첫 번째 코부터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입니다. 이 세 번째 코로 얘를 빼서 옮겨주도록 할게요. 세 번째 코와 바로 그 옆에 코예요. 그 옆에 코 이렇게 두 개 동시에 표시를 했고요.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마커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
띄고 9번째 코입니다. 여기 표시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달아주면 첫 번째 손잡이 부분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 부분에 손잡이 하나 만들어 두신 거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손잡이가 보시면은 굉장히 두꺼워요. 이 두꺼운 손잡이를 한 코에 이렇게 달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이렇게 2코씩 표시를 해줬고요. 이 2코에다가 하나, 그리고 이 2코에다가 하나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손잡이 부분 같이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앞뒤 딱히 상관없고요. 그냥 모양이 좀 괜찮다, 잘 나왔다 싶은 부분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두고 끝에 실 한 가닥 먼저 잡아줄게요. 저는 손잡이 왼쪽 부분에 가장 바깥쪽 실 먼저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온 상태에서 여기 부분 사이에 같이 달아줄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먼저 들어가 줄게요. 이거는 이렇게 두고 이 손잡이를 여기에 붙여야겠죠? 이쪽이에요. 이쪽에 마커 제거해주고 저는 이렇게 먼저 바늘을 찔러주도록 할게요. 이게 정석인 방법은 아니고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튼튼하게만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코 있죠? 이 코에 바늘 통과하고 얘와 얘를 일단 붙여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뜨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실로 이렇게 밑으로 빼줍니다. 빼서 이렇게 나온 실은 다시 요 구멍에 넣어서 최대한 요 결을 살려준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결을 살리면서 손잡이와 몸판을 고정한다. 빼주고 그리고 한 번 더 고정을 시켜주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 손잡이 부분이 너무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 부분을 한번 고정해 줄게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부분까지 이렇게 바늘 쭉 빼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서 빼서 고정해주고 이렇게 한두 번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히 튼튼합니다. 보시면 지금 실이 2가닥이기 때문에 총 2번 고정을 해주는 거라 많이 안 해주셔도 튼튼해요. 너무 많이 해주시면은 나중에 리본 묶을 때 여기 실이 부족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꼬맬 때 조금 실을 바짝바짝 당겨서 좀 탄탄하게 꼬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했으니까 바늘 빼주고 여기도 마커 빼주고 여기 부분 실 바늘에 끼워주세요. 자, 이렇게 끄트머리에서는 최대한 바늘을 넣었고요. 바늘이 여기 부분 가버리면은 이제 여기 바늘기가 좁은 경우에는 여기 끈에 자국이 남아요. 그럴 때 리본에도 예쁘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바늘은 최대한 끝쪽에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결을 살리면서 처음에 여기 구멍으로 들어가 줬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 부분 여기로 빼서 손잡이를 몸판이랑 연결해 줄게요. 또 같은 부분으로 들어가고 뒤집어서
여기도 이렇게 한번 붙여주는 게 낫겠죠? 이 몸판이랑 손잡이를 조금 안정적이게 붙여준다 생각해 주시면서 이거는 이대로 그냥 실을 뽑아줄게요. 안쪽으로 옮겨서 뽑아주고 이렇게 어느 정도 튼튼하게 고정이 됐다 싶으면 자, 여기서 리본 해주실 분들은 이 실을 교차해서 이렇게 앞으로 끌고 와서 리본을 묶어주시면 되고요. 리본으로 연출을 안 해주실 분들은 안쪽에 그냥 실 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는 리본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냅둘게요. 자, 여기 고정이 끝났으니까 이번엔 이쪽 이 손잡이 달아볼 거예요. 얘는 이렇게 달리겠죠? 같이 해볼게요. 얘도 이 바늘에 꼬투리실 끝부분 끼워주세요. 이렇게 끄트머리 부분만 이렇게 끼워줬고요. 얘도 이 마커 달린 위치 사이에 먼저 바늘 넣고 손잡이 부분 위치만 고정시켜 주시고요. 마커 제거해주고 손잡이가 꼬이지 않도록 잘 놔주셔야겠죠? 요 실로 이 결을 따라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바늘 넣어서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빼주고 이 끈에서는 여기 옆부분이 크게 도드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통과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끈 뒤편에서 이렇게 바늘 찔러서 가져오시고요. 다시 구멍으로 들어가고 여기 부분 한번 나와서 고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리본으로 묶어주실 분들은 여기가 좀 가려지기 때문에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 부분이 너무 지저분하지만 않으면 모양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얘도 안쪽에서 한번 이렇게 실 넣어서 안쪽으로 가져와주고 당겨줘서 마무리해주고요. 여기서 너무 많이 꼬매주시면 리본 묶을 실이 부족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몸판 뜨고 남은 실로 이용해서 묶어주시면 되겠죠? 반대쪽 부분 꼬리실도 빼주시고 여기 부분은 마커는 제거하지 않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반대편 손잡이 부분 코스를 세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끼워둔 상태로 나머지 부분 고정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결 살린다 생각해서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손잡이 부분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바느질 해줍니다. 얘도 이 정도만 고정해 주도록 하고요. 실 빼서 이렇게 고정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부분은 뒷판 손잡이는 이렇게 다 달렸습니다. 손잡이가 길면은 조금 더 편하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가방에서는 손잡이가 조금 짧게 달린 게 핸디한 느낌이 들어서 예쁘더라고요. 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손잡이 조금 길이 조절해 주셔도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반대편 손잡이 부분 다는 위치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마커가 달린 곳부터 총 12코 세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코 지나서 그 다음 코에 표시해 줄게요. 하나 표시해주고 여기 있던 마커도 제거해서 이 바로 오른쪽에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세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 건너서 9번째 코예요. 9번째 코에 꽂고 그 다음 오른쪽 코에도 꽂아주면 앞판 손잡이 위치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 마커와 여기 마커 사이에 8코 있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코 있고 여기와 여기 사이에도 12코 있으면 되는데요. 같이 세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이렇게 딱 수가 맞았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다 했을 때 뒤집어서 가방 바닥 틀어지지 않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많이 틀어진다 싶으신 분들은 코 한 코씩 이동해서 위치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달렸으면 이번에는 이쪽 손잡이 달 차례죠? 나머지 한 개의 손잡이 가져와 주시고 저는 이렇게 붙여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얘도 한쪽 실 바늘에 끼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끝에 실 끼워왔고요. 전 이쪽부터 달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부분 결 맞도록 여기 표시한 코 바로 밑에 구멍에 넣어서 바늘 빼주고요. 마커는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튼튼하게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서 같은 구멍에 한 번 더 넣어서 고정해 주고 손잡이와도 고정이 되게끔 여기 손잡이 코랑도 한번 고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고정해 줬으면 옆에 코도 고정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뺀 상태에서 얘는 여기 마커로 들어가 줘야겠죠? 들어갔다가 빼주고 그리고 여기 코랑도 반대편 손잡이 달았던 방법이랑 동일하게 튼튼하게 고정해 주시면 돼요. 뒤집어서 여기 손잡이도 가방 몸판이랑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줬으면 이쪽 손잡이는 끝이고요. 여기 손잡이 달아볼게요. 자, 여기 손잡이도 저희 지금 손잡이 3번째 달고 있으니까 쉽게 달 수 있겠죠? 이렇게 실 끼워주셨으면 여기 코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마커는 제거해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튼튼하게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실도 가져오셨으면 구멍에 넣어서 고정을 해주시고요. 마커는 제거해주도록 할게요. 이번엔 여기 옆에 부분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정을 해줄 거고요. 뒤집어서 몸판이랑 가방 손잡이랑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튼튼해요.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남은 실들로 리본을 묶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부분이 이제 우리 가방의 앞부분이에요. 끝에 리본 매는 법은 이제 편한 대로 묶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평소에 묶는 법대로 보여드릴게요. 잡고 돌려서 빼주고 이렇게 좀 잡아당겨서 고정을 해주시고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길이는 길게 연출하고 싶은 분들은 끝에만 잘라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정도 남기고 잘라볼게요. 리본 길이에 따라 이게 느낌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리본이 조금 더 길면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고 짧은 리본으로 하시면 좀 더 귀여운 느낌이 나요. 이렇게 잘라주고 나머지 부분도 전부 다 리본을 묶어주도록 할게요. 길이가 양쪽이 조금 달라도 예뻐요.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조금씩 달라도 예쁩니다. 이렇게 예쁘게 리본을 묶어주셨으면 뒷판도 같이 묶어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당겨주시고 앞으로 끌어와 주신 다음 조금 단단하게 묶어주셔야 풀리지 않고 예쁘게 고정이 되겠죠? 여기도 잘라주고 최대한 당겨서 고정해 주신 다음 이렇게 매주시면 여기 부분은 조금 짧죠? 여기는 짧은 부분은 끝에서 최대한 당겨서 실을 가져와 줍니다. 이렇게 짧은 길이가 짧아지면은 리본을 연출할 수 있는 폭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실을 35cm 정도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조금 더 당겨서 연출해준 다음 끝에만 조금씩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리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리본 길이를 남겨뒀지만 손땀에 따라 실을 다 완성하고 나서 남는 실의 길이가 전부 다 달라지게 돼요. 실이 많이 남는 사람도 있고 실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샘플 뜨면서 이 정도 실이 남았는데요. 아이보리색 샘플은 이 정도 남았어요. 이렇게 남는 양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실이 부족한 리스크 감안하면서 이제 처음에 차라리 이렇게 남는 길이 정해주시는 게 좋고요. 몸판을 뜨다가 실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면은 그 부분이 조금 더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렇게 가방끈 뜨면서 리본 길이까지 넉넉하게 남겨서 완성을 해줬어요. 자, 앞에서 봤을 땐 이런 느낌이고요. 이 리본이 없으면은 좀 더 데일리하고 깔끔한 느낌이 나고요. 리본이 있으면은 좀 더 여성스럽고 약간 봄 느낌 나면서 조금 더 귀엽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기호에 맞게 리본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리본이 조금 질리면 풀어서 그냥 안쪽으로 숨겨서 깔끔하게 연출해 주셔도 되겠죠?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여러분 취향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브릭얀, 패브릭얀을 사용해서 예쁜 헤링본 가방 만들어 봤는데요. 종이실을 사용한 게 아니라 특별하게 패브릭얀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통통 귀엽고 튀는 느낌이 있어요. 브릭얀 컬러는 이렇게 데일리한 컬러도 있고
이렇게 귀여운 포인트가 되는 컬러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비였습니다.